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 중에서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종합을 좀 해봤습니다. 자,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비나그룹 한국의 20조 원 투자 의향, 재생에너지죠? 기반 AI 데이터 센터 구축. 비나그룹이 뭔지 일단 뭐야 저거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. 이 회사가 뭐냐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는 회사긴 한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유엔 그 회의 때문에 미국 갔을 때 그때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 만났던 거 기억나시죠? 그때 이제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, 뭐 두 자릿수 조원 이상의 투자를 했다, 뭐 그런 얘기 때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이게 이제 후속 기사가 나와야지 사실 이게 실체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사실 그때는 잠깐 반짝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별 얘기가 없으니까 뭐 그냥 그냥 그런저런 얘기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시장은 뭐 나름 바빴으니까요. 근데 며칠 전이었죠? 이틀 전이었나요? 시장이 이제 오전장에 좀 약세장으로 가다 오후장에 갑자기 반등을 하면서 그날도 역시 상승세로 마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시장에서 나왔던 루머 중에 하나,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블랙록이 2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할 거야라는 얘기가 돌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역시 이게 또 뭐 그냥 일종의 그냥 뭐 썰인가 보다 이러고 말았었는데 어제 이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. 이 비나그룹이 앞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회사라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의 오너가 그러니까 모 회사가 블랙록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제 블랙록이 투자를 결정한 거라고 봐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한국에 투자를 한다는 거 한국의 위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고 또 블랙록 회장과 레리 핑크 회장과 얘기가 됐던 게 재생에너지 쪽이었기 때문에 그쪽과 관계된 일을 이미 하고 있고 뭐 이 규모가 43기가와트 규모니까요. 엄청나죠. 사이즈가. 이미 하고 있고 블랙록이 뭐 오너고 이런 것들이 해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너네 비나그룹이 해라 뭐 이렇게 그룹에서 오다가 떨어진 거겠죠. 그렇게 해서 비나그룹에서 어제 우리 정부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 AI 관련 사업에 2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라는 LOI, 이 투자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. 이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. 어떻게 투자할 거냐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재생에너지 쪽이니까 태양광 들어가죠. 또 육상, 해상, 풍력 들어갑니다. 여기에 뭐 당연히 또 ESS, 또 이제 배터리 에너지 전장체인 BAS, BESS라고 보통 얘기하죠. 요게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린 소스가 들어갑니다. 그린 소스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한 그래서 만들어진 수소 이게 그린 수소입니다. 우리가 지금 수소차들이 쓰고 있는 그 그린 수소는 이제 그 그레이스 수소라고 그래서요. 지금은 이제 이 뭐 석유화학 단지 이런데 또 철강 회사 이런 데서 나오는 이 만들어지는 수소기 때문에 결국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는 거죠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주 뭐 엄밀한 의미에서 좋은 수소는 아니고 이 그린 수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친환경 수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수소 생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료전지까지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재생에너지 뭐 솔루션 프로젝트 이게 일단 기본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우리 쪽으로 보면 이제 뭐 전라남도 쪽, 전라도 쪽, 그 다음에 경상도 쪽, 요 이제 서남부 해안 그쪽 사이드가 되겠죠. 그러면 이제 그쪽에 이런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건립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전남 지역, 그 다음에 울산 지역에 이미 데이터 센터들이 건설된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추가로 데이터 센터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소위 말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 어떤 허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비나그룹이 20조 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도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열심히 키우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은 뭐 그 사이에 뭐 별로 이제 얘기가 없었는데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도 확보가 되고 정부의 정책 의지도 분명하고 이러니까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오늘 이데일리 단독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. 개미만 모르는 위험신호 국민연금 LG화학의 비공개 경고. LG화학의 국민연금이 비공개 경고를 한 내용은 뭐냐면
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으로 국민연금의 LG화학을 지정했다는 내용입니다. 그러면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으로 지정된 게 뭔 의미냐?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연금이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발 뺄 수도 있어라고 아주 큰 경고를 한 건데 그거를 비공개로 해서 그 사이에 이게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준다고 그러더군요. 1년 뒤에 다시 평가를 했을 때 여전히 나아진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지분을 대거 줄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시그널을 준 거죠. 상당히 좀 이게 강한 경고가 되겠습니다. 또 며칠 전에 LG화학 주가 급등했을 때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죠. 이 펠리서 캐피털에서 LG화학이 너네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이거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잖아. 뭐 제대로 같이 반영 안 되고 있지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게 있었었죠. 그거랑 맞물려서 이제 이 LG화학의 행보에 대해서 이 주주들이 뭔가 이 본격적인 어떤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이 LG화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분이 뭐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이런 경고의 목소리는 LG화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긴장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다 볼 수가 있겠고요. 지금 주가가 나오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6개월 주가가 74%나 올랐거든요. 그래서 좀 38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보시죠. 5월 달에 저점일 때 18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. 이게 이제 팬데믹 그때 한참 셀 때 주가 100만 원대 넘었었거든요. 그때는 황제주였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거의 5분의 1 토막 이상이 났었다가 지금 그나마 저 정도 한 80% 가까이 회복을 해서 저 정도인 겁니다. 38만 원대 중후반.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을 100만 원 그 가까이 전후됐을 때 갖고 있었던 주주들은 뭐 열불이 나죠. 아마 국민연금도 그럴 거고. 이렇게 국민연금의 주가가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장 엑기스였던 그다음 미래 성장성을 이제 담보하고 있었던 2차 전지 분야, 에너지 이 분야가 이제 물적 분할이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나간 거 이게 가장 컸고요.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석유화학 업황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큰 게 겹치면서 LG화학의 주가를 저렇게 한때 5분의 1 토막 이상까지 나게 했던 그런 이유가 좀 됐고요. 글쎄요, LG화학이 이제 지금 뭐 석유화학 업황도 조금 좋아진다고 하고 배터리도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좀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100만 원까지 글쎄 갈 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뭔가 환골탈태를 하지 않으면 주주들의 이런 거센 반경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세 번째 반도체 얘기도 좀 가져왔습니다. 소캠2 일제히 선보인 메모리 3사의 제2의 HBM 양산화 준비 및 맞불. 예. 소캠2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주도를 해서 개발한 이게 저전력 메모리 모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제2의 HB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HBM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빠른 연산 속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다.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비싸죠. 그리고 항상 공급도 달리고요. 그러다 보니까 HBM만큼은 이렇게 높은 성능, 좋은 성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력도 좀 덜 쓰고 속도도 좀 꽤 빠르고 이런 어떤 약간의 그 서브 어떤 그런 메모리 모듈이 필요했던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 소캠을 제안을 했고 이걸 이제 개발을 좀 이 메모리 3사랑 같이 해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. 일단은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거를 좀 샘플을 좀 공사한테 공급했다 얘기도 좀 나왔고,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3사가 이 소캠2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좀 갈 거로 보고요. 내년도 상반기에 빠르면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 소캠2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HBM만큼이야 안 되겠지만 HBM에 준하는 정도로 시장이 커질 수 있다.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소캠2가 새로 나온 이유는 심플합니다.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AI 개발의 이 방식이 그동안에 학습 위주였다면 이게 좀 인퍼런스라고 그래서 이제 추론 쪽으로 좀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학습만큼의 그런 굉장히 빠른 그런 용량까지 그런 거대한 속도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대신 저장 기능도 좀 많고 그다음에 오래 가고 그다음에 전력 좀 덜 이런 식으로 좀 무게 중심이 살짝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소캠2는 그래서 좀 나온 거라고 보면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엔비디아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이 소캠2 이 메모리 모듈 이 자체가 결국 AMD라든가 다른 회사들까지 분명히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2의 HBM 얘기도 나오는 거고 어제 그 심텍이라고 하는 PCB 회사 있죠. 그 PCB 회사에서 이 소캠2용 PCB를 이제 그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기사가 그래서 나왔습니다. 주가가 어제 또 많이 오르기도 했죠. 그래서 이 소캠2
뭐 CPX 등등등 이게 엔비디아 주도의 새로운 어떤 메모리 모듈 형태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추이를 좀 잘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국내 소부장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 얘기 좀 하나만 좀 가져오겠습니다. 이건 표를 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요즘에 바이오주 좀 부진하죠. 그 사실은 뭐 라이센스 아웃 뭐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았다가 지금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 섹터로 쏠리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좀 시장에 소외받고 있는 게 바이오 이 제약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도 보시면 지금 뭐 9월에 5천, 6천 근처까지 갔다가 거의 좀 600포인트 빠진 거죠. 10% 이상 빠진 거고요. 제약바이오주 주가 등락도 보면 펩트론 쪽 이제 장기 주사 제형 회사죠. 마이너스 14%, ABL 바이오도 8% 등등등. 알테오전도 뭐 제자리 오름이죠. 1%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특히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대형 그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렇게 제자리를 못 걷고 있습니다. 제자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그런 뭐 기대치가 뭐 낮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거는 수급이 반도체는 워낙 쏠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반도체가 혹시 주춤한다고 그러면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오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좀 연준이 금리를 확실하게 좀 내리고 10월, 그다음에 12월 이게 두 번이요. 그런 것들이 좀 백그라운드가 좀 돼줘야 바이오주도 조금 뭔가 좀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워낙에 뭐 반도체 또 조선, 뭐 방산 워낙 세다 보니까 참 바이오주들이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